안녕하세요, 리베아한입니다. 오늘은 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적인 레이아웃을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말보다는 코드로 보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업하기 전에 제가 보기 편하시게 바디에다가 여백을 좀 주었고요. 모든 요소의 여백과 그 li의 앞에 블랙과 숫자를 없애 보았습니다. 이건 뭐 미리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ULLI를 통해서 우리가 플렉스로 어떠한 레이아웃을 유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총 5개의 ULLI를 만들어 놓고 UL에 선을 주고 그리고 LI에 선을 줘서 영역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하나 만들고 여백을 좀 주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보더를 LI에 줘서 각각 박스의 형태를 눈에 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좀 시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전 이 플렉스라는 거 알기 전에 방식을 좀 훑어보면,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의 LI를 풀 레프트로 해서 옆으로 배치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 5개들이 전부 다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하면 플롯 레프트 그리고 위드스를 20%를 줘야만 100%로 꽉 찼었죠. 그런데 문제는 선까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박스 사이징을 주어서 이렇게 선을 표현하는 걸 다 선이 중복되는 걸 퍼센트와 자동 계산되게 다 해주고, 그리고 부모의 높이가 사라져 버리니까 플롯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모에다가 애프터 컨텐트를 주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해서 클리어를 시켜줬죠. 그러면 높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메뉴라고 치면 메뉴가 가로 사이즈가 다 동일한데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메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개일 경우에는 HTML을 줄여서 또 가로 사이즈를 넣어야겠죠. 근데 가로 사이즈를 100% 꽉 차게 만들려면 33.333%를 준다던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0.0001%가 남으니까 한 개는 뭐 33.3.4를 둔다던가, 뭐 여러가지 이렇게 막 좀 혼란스러운 그 계산을 좀 했었어야 됐죠. 이 개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로 사이즈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계속 계산해줘서 가로 사이즈 그때그때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메뉴 하나 추가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또 수정사항 작업을 또 해야 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따로 인력이 필요한다던가, 뭐 이런 뭐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플렉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훨씬 더 깨끗해지고요. 그럼 다시 아까 그 형태로 와서 이 플렉스를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을 줘야겠죠. 총 5개의 선이 있었습니다. 5개의 박스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까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우선은 이 정렬하고자 이 같은 개수로, 이 개수의 만큼 가로 사이즈가 똑같게 분포하고자 사용하려면 그 해당 가로로 사이즈를 줘야 되는 그 영역의 부모, 즉 li가 옆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li의 부모인 ul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로 옆으로 붙일 그 요소들에게 플렉스 1이라는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배치를 시키면 이게 퍼센트와 상관없이 안에 있는 자식의 개수만큼 테이블처럼 자유롭게 가로 사이즈가 나눠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눠갖게 되는 대상의 플렉스 1이라는 걸 주게 되고, 그 부모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글씨의 크기에 따라서 가로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가로 사이즈 또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안에 자식 있는 크기만큼 조금은
크기만큼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또다시 나눠 갖게 되죠. 아까처럼 만약에 플롯을 쓰게 되면 보더를 줬기 때문에 위드스를 같이 주게 되면 서로 이 박스 모델로 부딪히기 때문에 따로 박스 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빼는 작업 또는 선을 다른 곳에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 전혀 그럴 것도 없고, 그리고 백분율 환산에서 나눠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플렉스를 쓰게 되면 그 자식의 그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눠갔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방금 전에 테이블과 한번 비교해서 말을 좀 해드렸는데 한번 직접적으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짰을 경우에, 물론 이렇게 짜지 않고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해서 OL로 이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각각 하나 줄게요. 하나는 클래스를 플렉스라 주고, 하나는 클래스를 테이블이라고 주겠습니다. 하나는 테이블 레이아웃이고요. 하나는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OL이던 UL이던 전부 다 선과 여백이 다 같게 하고, 그리고 클래스 플렉스 있는 것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클래스 플렉스 안에 있는 자식의 li에다가 플렉스 1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지금 이러면 위에는 적용이 되고 밑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밑에는 OL이고요, 위에는 UL입니다. 한번 메모까지 해서 좀 보기 편하시도록 좀 정렬을 해볼게요.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고 플렉스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좀 BR로 띄워서 좀 더 보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형태처럼. 테이블 레이아웃일 때는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클래스 안에 li에다가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게 테이블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코드가 더 필요하거든요. 가로 사이즈가 100%여야 되고, 그러면 알아서 나눠 갖게 되죠. 위에와 비슷하죠. 그 전에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해야 할 게 있잖아요. 셀과 셀 사이 여백, 그리고 셀이 하나를 겹쳐졌을 때 처리되는 방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더 콜랩스랑 보더 콜랩스 보더 스페이싱에 0을 주면 이 원래 사이즈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테이블이 안 좋은 점은 얘가 글씨가 늘어나게 되면 사이즈가 달라져요. 이게 테이블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플렉스로 하게 되면 글씨가 늘어나도 전혀 주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늘어나면 영향이 주위에 틀어지지가 않죠. 테이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로 사이즈를 또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가로 사이즈를 다시 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가 돼버리면 이 퍼센트 나누는 작업이 좀 까다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테이블 레이아웃과 플렉스 레이아웃을 좀 비교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플렉스 레이아웃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상태에서 플렉스가 1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렉스 1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테이블은 지우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을 지워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플렉스 1이라는 것은 이 5개 중에 1개씩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눠 가짐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li는 총 5개 중에 2가지 영역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눠 갖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li의 첫 번째 자식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플렉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를 환산했을 때 총 5개 중에 총 6개가 되는 거죠. 6개, 얘가 2를 차지하니까 첫 번째가 2를 차지했기 때문에 6개 중에 2 영역을 차지하고 나머지 4개의 영역을 2, 3, 4, 5가 나눠 갖게 됩니다. 이 3을 하게 되면 총 7개 영역 중에 이 3개, 1개가 이 1이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7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차지하고 li가 나머지는 그 나머지를 나눠 갖게 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어떠한 반응형이라든지 모바일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식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자식을 잡아볼까요? 두 번째 자식을 잡고 플렉스 넌을 하게 되고 플렉스를 빼는 거죠.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예를 들어 200픽셀이다 라고 만들게 되면 200픽셀이 유지된 상태에서 3개 영역을 차지하고 나머지 4번, 3, 4, 5번이 그 영역을 나눠 갖게 돼요. 3개 영역의 전체 플렉스 지금 총 7개죠. 한 개가 1번이 3개를 차지하니까 1번이 3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개 총 7개의 자식 중에 3개 영역을 차지하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자체에 고정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렸다 줄였다 하면 200은 유지가 200픽셀은 유지가 되고 총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나눠가 1번이 나눠 갖게 되고 1번이 갖게 되고 3, 4, 5번이 나머지 영역을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좀 유용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플렉스 넌과 플렉스 2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좀 좋거든요. 예를 들어 가변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요. 가변형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한쪽 가로 사이즈가 고정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퍼센트로 나뉘는 경우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서브 메뉴는 픽셀이다. 그리고 컨텐츠는 나머지 퍼센트다라고 했을 때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첫 번째 플렉스 1번 이 부분이 뭐 내비 영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컨텐츠라고 할게요. 물론 레이아웃을 ULL로 짜진 않지만 현재 주어진 요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를 주지 않고 가로 사이즈를 주고요. 나머지는 플렉스 1로 적을게요.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이젠. 그렇게 되면 내비는 고정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 안에 뭔가 텍스트를 더 넣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지금은 임시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뉴 1번 넣을 수 있고 2번, 3번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기를 해보면 왼쪽은 메뉴가 고정이 되고 오른쪽은 늘어지게 돼요.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소소한 콘텐츠들을 작업하다 보면 한쪽은 고정해야 되고 한쪽은 늘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모바일 사이트 만들 때는 전체 100%를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고정일 수도 있고 한쪽은 유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쪽이 고정이고 한 가운데만 유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 세 번째를 뭐 사이드 메뉴를 사이드바라고 해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넌을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식에다가 물론 이 선택자라든지 제가 ULLI 쓰는 거는 뭐 굳이 실제 작업할 때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 사용하는 것은 이게 플렉스 넌과 플렉스 1 그리고 플렉스 그 외 숫자 또는 부모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여기 있죠. 그리고 그 HTML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몇 번째를 어떻게 잡고 그리고 플렉스 넌을 주고 가로살을 주는 거에 대한 반응과 그냥 플렉스에 대한 숫자를 주는 거에 대한 반응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오른쪽은 100픽셀 고정이고요. 왼쪽은 200픽셀 고정이에요. 가운데 컨텐츠 영역은 유동이죠. 플렉스 1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형이나 모바일 같은 사이트를 할 때 좌우쪽에 고정이 되고 가운데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형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되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부모에다가 패딩을 양쪽에 주고 첫 번째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마지막은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를 한 다음에 높이 100%를 주고 가로 사이즈 픽셀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까다롭고 그리고 패딩과 포지션과 렐러티브 이해가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표현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게 되면 좀 쉽게 이 가변형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정렬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삭제를 하고 정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div에 P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div에 우선 선을 넣어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넣었고 높이 한번 넣어볼까요?
높이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 박스를 하나 구성할게요. 텍스트가 있지만 P 요소에다가 가로 사이즈를 200픽셀, 세로 사이즈를 50픽셀로 해서 선을 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을 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는 왼쪽 정렬이고 위로 정렬이 돼요. 하지만 이 P라는 요소, 이 퍼플 선이 있는 이 P라는 요소를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영역 가운데 놓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물론 위로 패딩을 줘서 왼쪽으로 패딩을 줘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텍스트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레프트 50%, 탑 50%, 그리고 마진을 본 사이즈 반만큼 뺀다던가, 아니면 뭐 포지션 레프트 탑 50%, 그 다음에 뭐 트랜스레이트 레프트 50%씩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방법들도 있지만 이 컨텐츠 요소를 사이즈와 상관없이 빼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모 영역 중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하나 있네요. 디스플레이 테이블에서 테이블 셀한 다음에 버티컬 라인 비들과 텍스트 라인 센터라면 되긴 하지만 그것과 달리 플렉스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는 작업은 우선 구성 요소는 그대로 두시고 가운데를 배치하고자 하는 영역에 부모에다가 넣는 거예요. 바로 div죠. div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고요. 그리고 저스티피 컨텐트 센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저스티피 컨텐트 센터라는 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 영역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아닌 요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게 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에서 센터를 넣게 되면 Y축으로 센터가 돼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를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계속 가운데 영역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정렬도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플렉스에 대한 기능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뭐 차후 따로 지금 현재까지 있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정렬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추가되는 플렉스의 성격들이 있지만 그거는 차후 제가 따로 약간 고급 버전을 해서 녹화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버전만 기본적인 기능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모바일이라든지 반응형 웹을 만드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CS3에서 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